인류가 원소, 원자의 존재를 깨닫고 이들 사이의 규칙성을 알게 된 다음 이것을 주기율표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기율표를 찬찬히 살펴보니까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우주가 굉장히 체계적인데? 그렇다면 이 모든 물질들,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원리도 굉장히 체계적이고 규칙성이 있겠는데? 그 규칙성이 뭘까를 고민하게 되죠. 그러면서 주기율표를 천천히 쳐다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상한 아이들이 발견됐어요. 걔네가 누구냐면 바로 얘네 18쪽에 존재하는 아이들이죠. 이 18쪽 아이들은 다른 애들과는 좀 달랐어요. 다른 애들은 기회만 되면 또 다른 물질과 결합하고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켜서 자기들만의 안정된 모습을 찾으려고 하는 반면 이 18쪽 원소들,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애들은 그 누구와도 반응하지 않고 혼자서 도도하게 우주를 떠다닐 뿐이었거든요.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그 누구와도 반응하지 않아요. 막 불을 붙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불도 안 붙고 전류를 막 흘려줘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야말로 안정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8쪽 원소들을 비활성 기체라고 불러요. 활성이 없다고요. 그 누구와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18쪽 원소들, 비활성 기체들을 연구하는 것이 어쩌면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결합이 왜 존재하는지, 왜 그런 결합을 하는지를 알아내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드시죠? 그럼 얘네는 왜 다른 원자들과 결합하지 않을까요? 왜 혼자 돌아다닐까요?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이들의 전자 배치를 봤습니다. 전자 배치는 이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잘 보이진 않지만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과학자들이. 첫 번째 전자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전자는 2개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8개, 세 번째도 8개. 얘네는 모두 다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이 꽉 차 있는 애들이구나.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을 꽉 채우면 안정해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사실 아르곤 같은 애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좀 몇 개 더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화원에서 배울 거. 지금은 그러려니 해주세요. 그러면 원자가 결합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전자를 채워서 또는 전자를 버려서 이 18쪽 원소처럼 전자 배치를 갖는 것이었구나. 헬륨처럼 2개, 첫 번째 껍질에 2개, 네온처럼 두 번째 kop질에 8개, 아르곤처럼 세 번째 껍질에 8개, 이렇게 전자 배치를 얻고자 하는 것이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들이 행동하는 이유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기 염화나트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섭취하는 그 소금의 주성분인 염화나트륨이죠. 염화나트륨은 이런 식으로 결합이 이루어지거든요. 이 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봅시다. 여기 나트륨이 있습니다. 이 나트륨은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가 하나인 원소예요. 그럼 이 나트륨이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을 꽉 채우기 위한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를 7개를 얻는 것이죠. 대충 들어도 힘들겠죠. 전자 7개를 얻어?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바로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를 버리는 거죠. 이걸 버리면 나트륨의 가장 바깥쪽 껍질은 두 번째 껍질이 되면서 꽉 찬 상태가 되죠. 그래서 나트륨은 전자 7개를 얻는 게 너무 힘드니 어떻게든 이 전자 하나를 버리고자 안달이 난 상태입니다. 막 내 전자 하나만 받아줘, 누군가 제발 받아줘 이러고 있죠. 그때 운명처럼 염소가 나타납니다. 염소. 염소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7개인 아이죠. 얘는 전자가 하나만 더 있으면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갖게 되는 아주 안정한 아이예요. 얘 역시도 전자 하나만 줘! 라면서 온 우주를 떠돌아다니고 있었죠. 그러다 운명처럼 나트륨을 딱 만난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나트륨이 전자 하나를 염소에게 좋다고 주겠죠. 염소는 감사합니다 라고 받겠죠. 그러면 둘 다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갖게 되니까요. 나트륨은 네온의 전자 배치, 염소는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갖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게 끝날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되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나트륨 입장에선 전자 배치는 좋아졌는데 플러스 1가라는 전하를 띠게 된 거죠. 되게 불편한 거거든요.
염소 입장에서도 그래요. 마이너스 1가라는 전자를 띄었어요. 전자 배치는 좋지만. 나트륨 입장에서 고민합니다. 아, 다 좋은데 요 플러스 1가 전자 배치 요거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고민하다가 옆을 봤는데 때마침 마이너스 1가인 염소가 있네요. 그럼 우리 함께 할까? 라면서 결합이 성사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결합이 바로 이온 결합입니다. 엄청나죠? 전자 하나를 버리고 싶어하는 나트륨과 전자 하나를 얻고 싶어하는 염소가 운명처럼 만나서 서로 완벽하게 채워주는 이런 결합입니다. 이온 결합은 전자를 잃기 쉬운 금속과 전자를 얻기 쉬운 비금속이 서로 전자를 주고 받아서 만들어지는 결합입니다. 그때 만들어지는 전하는, 그때 띄게 되는 전하는 서로 결합하면서 상쇄시켜서 중성인 물질이 되는 거죠. 정말 완벽하게 아름다운 결합입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들어맞아서 결합하는 나트륨과 염소의 결합, 뭐 이런 결합도 있지만 우주에는 또 다른 방식의 결합도 있거든요. 여기 두 개의 수소 원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를 두 개를 채워서 헬륨처럼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두 수소가 만났어요. 어떻게 될까요? 서로 전자를 달라고 아우성치겠죠. 야, 전자 하나만 줘. 아니야, 네가 줘. 막 싸울 겁니다. 싸우는 과정에서 더 격렬히 싸우기 위해서 서로 다가가겠죠. 다가가다가 둘의 전자 껍질이 겹치면서 자연스럽게 각 수소 모두 전자 껍질에 전자가 두 개가 되었네요. 그죠? 다가갔을 뿐인데 안정화되었네요. 다가갔을 뿐인데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갖게 되었네요.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전자를 잃기 쉬운 비금속 원소끼리 전자를 공유하면서 만들어지는 결합이요. 공유 결합. 이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우주의 모든 것,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태양, 달, 별, 책상, 뭐 핸드폰, 심지어 사람까지 다 이 모든 것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가장 밑바닥 수준에서의 이유였던 거죠. 엄청난 거 배운 겁니다. 우주의 비밀 한 가지를 배운 거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배운 게 그런 거예요. 공유결합과 이온결합.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